청와대의 후보 매수 공작. 청와대가 나서서 상대 후보를 돈 또는 관직, 미끼 이런 걸로 매수한다면 이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선거가 맞죠. 국기문란 미끼 사건입니다. 이 국기문란 미끼 사건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정언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방도도 없을 겁니다. 청와대발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의혹이 새로운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명 수사에 의한 야당 후보 낙선 공작만으로도 심각한데 공직을 미끼로 후보를 매수, 후보를 사는 거죠. 공직 주구에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후보 자리를 사는 겁니다. 공직을 미끼로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 억울해하던 임동호, 이 임동호 이분 이름 기억해 두세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버렸습니다. 뒤에 가서 뜨거워라 하고 부인하긴 했지만 그 밝힌 내용이 바로 송병기 메모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부인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걸 좌파 성향의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 내용 중에는 당시의 조국 민정수석과 실명 나옵니다. 조국 한병도 정무수석, 한병도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나왔죠. 그뿐만입니까? 송병기 일지에는 VIP 즉 문재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런 청와대의 전방위적 개입 정황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18일 조선일보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한겨레하고 또 조선일보하고 또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쯤 청와대, 자 보십시오. 민정수석실과 이건 조국이죠. 정무수석실 이거는 한병도죠. 거기서 나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이야기를 했다. 오사카 총영사, 이 오사카 총영사가 더 루킹도 나오더니 이거 뭐 그냥 매관 매직이 아주 눈에 선하게 나타나요. 매관 매직이 뭡니까? 관직을 팔고 직책을 팔고 탐관 오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관 매직이죠. 막 팝니다. 나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19일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조선일보랑 하고 또 한겨레랑 또 했네요.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전화통화만 한 게 아니고 만났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판세 분석 문건을 이렇게 들여 보이면서 문건까지 보여주면서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송철호를 보내야 되니까 이런 명분을 깔은 거죠. 그러면서 고배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동원 씨가 이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도 해왔다고 합니다. 자, 임종석 나왔죠. 임종석 뒤에는 문재인. 문재인은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송병기의 메모장에 그대로 탁 등장합니다. VIP. 또 이분은 경향신문과 또 인터뷰를 합니다.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석급 인사가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계속 불출마를 권유했다. 출마하지 마라. 공사 사장 자리 줄게. 매관 매직. 그것도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이런 매관 매직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부했지만 다른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네요. 이건 낙하산이라 부르면 안 돼요. 이건 매관 매직이고 탐관 오리의 1번이 매관 매직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사람들이 매관매직을 제안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부가 탐관 오리 정부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낙하산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탐관 오리 정부의 매관매직 행위라고 봐야 되고, 흔히 우리 쉬운 말로는 미끼 공작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미끼 공작. 그러면서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면서 청와대로 가서 세 번씩이나 만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송철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무소속 강길부 의원에게도 지역군인 울주군의 공공병원 설립을 대가로 약속한 의혹. 여기는 매관 매직이 아니라 팔매자 건수 끝자 매건이 되겠네요. 매건 행위를 했습니다. 울주군의 공공병원 설립을 대가로 약속한 의혹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길부 의원 이번에 걸렸네요. 자, 보십시다. VIP라고 지칭되는 문재인, 그리고 임종석, 조국, 한병도, 강길부 이렇게 막 걸려들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파문이 일자 18일 밤에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문을 냈지만 정은이 이렇게 각 언론사마다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일관돼 버렸죠. 정은이 일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병기 일지와도 일치해버립니다. 이 송병기 일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해버렸습니다.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지금 임동호 씨가 부인한다고 해도 너무 늦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인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언론사마다 다니면서 인터뷰를 다 해버렸을까요? 이걸 어떻게 뺍니까? 송병기 일지에는 경쟁자인 A 공공발전, B 자리 요구 이렇게 돼 있고,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 경선 후보 매수제는 이게 공직선거법 57조 제5 232조 이렇게 나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훨씬 경미한 선거 여론조사 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최소 징역이 2년은 넘어가야 되지만 상한선인 최고형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임동호입니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일부러 여기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딱 퍼왔는데요. 이거 한겨레 기사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겨레가 기사 지울까봐 저기에다 홀랑파다 날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선을 준비했던 임동호 이 사람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 심규명 변호사 등은 송철호 후보가 단수 후보로 확정된 뒤 예비후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추미애도 낍니다. 그 당시 민주당 당 대표가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 민주적인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자, 사람 이름 나오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이 사람을 단독 추천해버렸거든요. 이거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지만 당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미애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작을 벌였던 것을 최종 결행해준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추미애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 있습니까? 추미애 검증할 때 이 부분 확실하게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악할 소식에 대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입을 꽉 다물어 봅니다. 종전에는 캠핑장으로 고래를 잡으러 다니더니 이번에는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왜냐? 이 임동호 씨가 그래도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하던 사람입니다. 중량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추미애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자, 봅시다. 언급된 것만 봅시다. 자, 걸린 사람들. 문재인 VIP라는 송병기 일지에서 확인되죠. 그 다음에 임종석 전화까지 했죠. 조국 직접 청와대에 있었죠. 한병도 자리 제안했고, 그 다음에 추미애 걸려있죠. 그 다음에 강길부 의원 걸려있죠. 이런 게이트를
유야무야 한다고 되겠습니까? 몰라 또 이 재판 또한 바뀐 판사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지만 저희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재판하고 있는 것도 판사를 바꿔봅니다. 그래가지고 사건 무마용 판사, 무죄 예약형 판사를 배치해버립니다.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 올려드린 동영상 꼭 보세요. 저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법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을 꽉 다물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R&B 진짜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